시간에는 기한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한은 뭡니까?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의존한 겁니다. 이 조건하고요, 불확정 기한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을 달려있다고 하면 그것이 항상 이제 조건이 아니고요. 물론 이건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지만은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조건이고, 어떠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건 불확정 기한이죠, 그죠? 기한. 특히 이제 요 2003년 판결 보세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붙인 부과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대해서 이제 퇴직 1호금을 언제 주기로 한다. 뭐 회사 정리 인가를 조건으로 회사 정리 인가로부터 뭐 며칠까지 돼 있으면 그 조건이 아니고요. 불확정한 사실 도를 변제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사 정리일체 폐지돼서 정리계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한이 도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확정 기한으로 본 사례 볼까요? 시공 중인 아파트 매매 등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 잔금 요 사건 2009년 사건은 잔금을 이 사건 매매 잔금 사업 승인 후, 그죠? 그때 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 기한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동업자금 반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임대보조금 반환 사건, 이것도 결국 임대보조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기간이 불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뭐 건축 설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5번에 이제 건축 중에 상가 건물 임차 시 입점 시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건축 중인 경우에는 입점 시기를 건물 준공 예정일이 어떻다 이제 정부돼 있는데, 그 준공 예정일은 상당히 좀 이 불확정 기한이지만 좀 탄력적으로 해석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이행지체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쉽게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쉽게 인정 여부를 떠나서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기한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4년도는 이 임대 기한을요, 이 사건 토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임차인이가 살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요거는 아예 기한 자체가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간 약정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좀 불리합니다, 그죠? 언제나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지할 수 있고 통고 후에 이제 6개월, 1개월 되면 이제 종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0년 판결에 이제 요새 건축 재건축할 때 시행사 시공사 간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채권 분양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1순위 같으면 뭐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50% 같으면 얼마, 70% 같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기 조건이라는 겁니다. 당시 기한이 아니고, 그죠? 그 정도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시행사에 돈 줄 이유가 없지요. 그다음 기한과 이행기. 기한은 효력 발생에 가는 것이고, 이행기 변제기죠, 그죠? 변제기는
이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한부 채무, 시기부 채무를요. 시기부 채무를 미리 그냥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한 비체 변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비체 변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의관념이 적합한 경우에는 뭐 이게 이제 반환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자꾸 비체 변제로 보는데 원래 비체 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변제한 게 비체 변제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할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보통 비체 변제 그럼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채무형이 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전 변제에 불과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제자 착오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 이제 원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기한의 종류는 시기와 종기가 있죠. 시기죠.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임대한다 그러면 3월 1일이 시기고 5월 1일이 종기가 되겠습니다.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그죠? 몇월 며칠 확정 기한이고, 예를 들면 갑이 사망하면 불확정 기한이 되겠죠.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는 기한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에서 얘기했죠.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거, 신분 행위, 상속 포기 이런 경우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급표 있는 경우에는 시기는 안 되겠죠, 그죠? 상계나 추인, 취소 등이 그 예인데 이 경우는 시기를 붙이면 소급표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져 버리죠. 예외로 이제 행위나 수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기, 지극기는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시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 도래부터 효력을 생기고 그죠? 종기는 반대겠죠. 기한 도래 효과, 기한에 소급표가 없습니다. 당사 특약으로서도 소급표 인정하는 게 그 자체로 안 되겠죠. 기한부 권리도 역시 보호됩니다. 148조, 149조. 이제 15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신의칙에 반하는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끄는 거는 어차피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그죠? 이 기한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익, 기한의 이익이죠. 누가 기한의 이익을 받느냐는 그 법률행위에 따라 성질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죠. 다만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법률행위 성질에 비추어서 알 수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기한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좀 상대방이 손해를 준 경우는 배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내가 빌렸다. 그리고 기한이익 전에 돌려준 상관이 없는데 이자 부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내가 이자를 줘야 될 경우에 그렇다면 그 이자를 줘야 된다. 미리 반할 때 대주의 손해, 이행기까지 약정이자에서 법정이자를 공제한 차익을 배상해야 된다. 시효기 포기의 효과, 채무자의 시효기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왜냐 보증인은 언제든지 그걸 원용할 수 있거든. 기한이익의 상실, 이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주는 것은 채무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 못 믿을 짓을 해버리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담보 손상 같은 거, 그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경우에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한의 도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기한 전이면 이행 청구를 해야 비로소 기한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행 청구를 해야만. 지금 소멸시효는 어떻습니까? 요건 진짜 하여튼 이렇게 그 서술 기한이 상실 법정사유 발생한 바로 소멸시효 진행한다. 왜냐 그때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파산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이때는 청구 없이도 바로 파산 선고를 해서 기한이 도래되어 버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약정. 채권을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했는데 각 부분 이 경우에는 각 부분의 변제가 도래할 때 순차로 되는 거죠. 기한은 거죠. 분할 변제 화해인가 결정을 통해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달라진 건 아니다. 화해인가는 일종의 이제 뭐 법령상에 뭐 그걸 법원에 의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종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과 형성권자 기한이익 상실 두 가지가 있다. 뭐 얘기했죠. 정지조건부는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 청구 없이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것과 형성권자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가 청구를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분할 채권에 한 번이라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합니다. 이런 규정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두 가지 그 1번, 2번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으로 보고요. 2번은 그런데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형성권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기한이고 기간에서 대해서 볼까요? 155조에 보면 기간 계산 방법은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행위에 따른 다른 정한 바가 없다는 건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서 그죠? 뭐 다른 어떤 그 규정이라든가 재판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바로 이 155조 이하 규정에 따른다. 기간이란 뭡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하죠.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도 적용됩니다. 2009년도 판결 보세요. 이것이 광역권 출원기간이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 만료한다. 이미 규정이다.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 규정이 되어 있죠. 기간 계산 방법은 볼까요? 기간을 시분초로 제일 많은 시죠. 정하기 는 바로 그대로 계산한다. 자연적 계산 방법이죠. 바로 그때부터 바로 기간을 일주 월년으로 정한 경우 역법적으로 계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계산점으로 볼 때는 시분초로 즉시 계산하고 일주 월년으로 할 때는 초일 불산입입니다. 다만 이제 그날 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초일 산입한다. 연령 출생일 바로 산입합니다. 왜 연령을 그리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날을 출생일로 본다. 뭐 밤 12시 가까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월 연으로 정할 때는 달력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주월연에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할 때는 최후의 주월연에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무슨 뜻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의 월에 월연으로 정한 최종의 달에 해당 일이 없을 경우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게 2월 달 때문에 그렇죠. 2월이 28, 29일인데 다른 30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원칙 기간을 일주 월연으로 정할 때는 초일 불산임한다. 초일 불산임 규정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기간이 0시부터 시작된 게 초일 산임합니다. 연령 계산 출생일 산임하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 기간도 신고 사건 발생일 때 계산한다는 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례 볼까요? 1월 1일 0시부터 1개월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0시부터 같으면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1월 30일까지 되겠죠. 1개월 같으니까. 그렇죠? 4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오늘부터 한 달 후 그러면 4월 22일부터 해서 5월 20일이 되겠죠. 24시 만료되죠. 자, 4월 23일부터 한 달 후
오늘이 4월 20일인데 4월 23일부터 한다고 4월 23일 0시부터 시작되다네요. 그죠? 5월 22일, 24시 만료합니다. 만료점을 보면요. 기간 일주 원년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여기에 의한 계산. 역하는 말이 달력이죠. 기간을 주원년으로 정할 때 여기에 의해서 계산한다. 처음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주원년에 그 기간에 해당 전날 만료하고요.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는 그 월이 말일에 계산하고 2월달을 얘기하는 거고, 공휴일과 기간의 말, 기간의 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예,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 가는 법 보면 일요일이 뭐 그다음 국경일 같은 것도 공휴일에 해당되고요. 다만 토요일이 안 되니까,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민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주 원년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 말일에 24시에 종료한다 이런 거죠. 기간을 주 월년으로 정할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그 달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주 월년으로 합니다. 주월에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산일 되는 날의 전일로 만료되죠. 6월 20일에 말일 앞으로 1개월 그러면 6월 21일부터 기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20일, 24시 만료하죠. 주월년 처음부터 기산할 때는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앞으로 1개월 그러면 6월 1일부터 계산해가지고, 그죠? 6월 말에 마지막 달 6월 30일에 24시에 만료됩니다. 말일이 없는 경우 1월 30일에 말하기 앞으로 1개월 그러면 1월 31일부터 그 2월 30일이 돼야 되죠. 30일이었기 때문에 6월 28일이나 29일에 만료합니다. 월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토요일도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하죠. 토요일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또 일요일이죠. 결국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특정 기일을 딱 지정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건 상관이 없어요. 토요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판결 요거는요, 법이 시행, 그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토요일이 그 공휴일이, 토요일이 바로 여기 이제 그게 포함 안 됐었거든요. 이게 포함 안 됐기 때문에 토요일이 지난 바로 그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바로 그 말이 되면 그때 종료된다는 건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볼까요? 실종선고 5월 3일 오후 3시 실종선고가 나와 실종선을 받으면 그 5년이나 1년 후, 그러니까 5월 3일, 5월 4일부터 하니까 5월 3일 24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령은 5월 3일 10시에 출생하더라도 이날이 기산점이 되니까요. 5월 3일부터 계산해서 19세, 2014년 5월 2일 14시에 성년이 됩니다. 보통 정년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직장 정년이 53세라 하면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거든요. 그럼 50년 3월실 출생 환자는 2003년 3월 9일 24시에 정년이 됩니다. 시간과 일자의 결합, 이건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월 날과 시간이 합쳐진 경우, 날은 역법에 따라 계산하고 시간 자연법에 따라 계산하거든요. 자, 10월 오전 10시부터 3일 5시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5일은 기산 안 되죠. 10월 6일부터, 그죠? 10월 5일 10시부터 3일은 6, 7, 8, 그죠? 6, 7, 8이 3일이고 24시이고 날짜로는 24시고 거기다 플러스 5시간 하면 10월 9일 오전 9시가 오전 5시가 만료 시점이 되죠. 뭐 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기간을 역산할 때도 마찬가지다. 요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사원총회를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원총회일이 만약 5월 25일 같으면 24일부터 계산해서 역산해서 역으로 7일 계산 빼면 그죠? 18일이 되죠. 18일 오전 10시에 막료됩니다. 그러면 5월 17일 24시까지 총회 수립 통지가 사원에 도달해야 되죠.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